2025년 올해가 진짜 핫한 해인데 백두산도 올해 터진다 그러고 난카이국 지진도 난다 그러고 예언가들로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한 해가 되고 있는데, 백두산에서는 과거 분화로부터 한 100년 지났으니까 분화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안에 마그마방이 뚜렷하게 시각화가 돼요. 백두산 내부에서 지진도 관측이 되고 지하 수위의 변동도 일어나고. 화산의 개념은 무엇이고 화산은 모두 다 똑같나요? 화산이라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마그마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마그마라는 게 뭐냐? 지구 내부는 기본적으로 암석으로 돼 있습니다. 핵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외핵은 이제 액체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핵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맨틀이 있죠. 그 맨틀은 기본적으로 암석 상태입니다. 녹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땅 속에는 어떤 녹은 물질이 기본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떤 그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지구 내부 물질이 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모종의 이유로. 그리고 압력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맨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큰 타임스케일에서 대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천천히 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면은 압력이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말라있던 암석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암석의 녹는 점 자체가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해구 있죠? 해구면 해양 지각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 해양 지각이 물을 가지고 가서 땅속 깊은 곳에 물을 공급해 버리니까 거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왜 일본 같은 곳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지가 거기서 설명이 돼요. 어쨌든 이 마그마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그마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암석이 녹은 것이에요. 이 녹은 암석은 어떻겠어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비중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녹은 액체 이 마그마는 지구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떠오르다가 지표를 뚫고 분출하지 못하고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이제 심성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서울에는 관악산, 북한산 보면은 우리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화강암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땅속에 마그마가 만들어졌는데 분출하지 못하고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과거의 마그마였던 거예요. 이 북한산, 관악산 이런 것들. 제가 있는 부산으로 치면 금정산, 우리나라 화강암의 천국인데, 이게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지표를 뚫으면 거기가 대기 중이면 육상이 될 거고, 물속이면 바닷속이 될 거고, 그죠? 어쨌든 지표를 뚫고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화산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활동을 화산활동이라고 하고, 물질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형을 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마그마가 제가 아까 현무암질 마그마, 후지산 설명할 때, 혹은 조매암질 마그마 이렇게 했는데, 이 마그마가 이 성분에 따라 가지고 점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산 활동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양할 수 있는데, 시뻘건 용암이 막 강물처럼 막 흐르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하는가 하면은, 또 우리 백두산이나 저 통가, 헝가 화산이나 이런 거 보면 아이슬란드 화산 같은 것도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막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현상이 너무 달라요. 그죠? 폭발하는 거 보면 빨간 그런 용암 없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화산 활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점성이라는 물을 물컵에 따르는 것처럼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막 샴페인을 흔들어 가지고 뻥을 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빠져나오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출되는 현상들을 다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분출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마그마의 점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규모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 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제주도가 엄청 큰 화산입니다. 동서 직경이 60km 정도 되고 남북 직경 한 30km 정도 되고, 제주도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보면은 오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죠? 직경 한 수백 미터, 높이 한 200m, 조그매요. 그것 하나하나도 다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그 조그만 아이들도 다 화산이라 부르고, 백두산처럼 한 3000m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다 화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화산으로 총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잠잠했었는데 그 마동석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온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백두산 폭발이 이슈가 됐어요. 그게 자연재해를 축소해서 받아들여도 우리 어떤 그 상상을 뛰어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그 백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감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백두산 뭐 100년 분화주기설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2025년 올해가 진짜 핫한 해인데 백두산도 올해 터진다 그러고 난카예국 지진도 난다 그러고 예언가들로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 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립박물관, 공적인 목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 상에 보면 글로벌 볼케니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화산들에서 일어났던 과거 분화 이력들, 이것들을 쫙 정리해 놨어요. 그럼 이제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 백두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0년 혹은 100년보다 더 짧은 주기로 계속 이렇게 역사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은 한 8, 9회 정도 분화가 쭉 있어 온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질학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냥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조선시대 중기에 기록이 그럴 거 아닙니까? 100년, 몇백 년 뒤로 거슬러 가다 보면은 북쪽 에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났고 굉장히 하늘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왕조 실록에. 그럼 이제 그거 지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화산이 분화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중국의 웨이 하이칸이라는 중국 지진국의 박사님도 이제 논문을 쓰셨고, 또 우리 한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들이 또 같이 또 공동 연구를 집필을 해가지고 또 한 논문이 있는데, 그 연구들에서는 이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이벤트들 중에 한 3개 정도, 연도가 1597년, 1702년, 1898년 요 3번의 이벤트는 정말 백두산 분화가 맞는 것 같다.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달걀 썩는 냄새가 났다는 그런 이제 화산 가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횟가루가 내리고 화산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화산 아니면은 다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이제 3개 정도가 있고, 보면은 이제 주기가 1597년, 1702년 거의 100년이죠. 그리고 1898년 또 거의 한 100년이죠. 100년 주기. 그리고 1898년으로부터 지금이 언젠가요? 2000년, 2025년 됐으니까 100년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0년 주기설에 따르면 100년을 초과했으니까 지금 언제든 백두산이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이제 저는 맞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기적으로는 맞아요. 분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 규모와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백두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서기 946년, 과거에는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발해가 멸망했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백두산 분화가 발해 멸망 이후다라고 이렇게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닌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946년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illennium Eruption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역사 분화에는 분화에도 이름이 지어져 있고, 그런 현상은 사실은 백두산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북반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807년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분화 규모가 VI 8인데 백두산은 그거보다 못 미치는 7에서 뭐 요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탐보라 분화 당시에는 그 다음 해 북반구에 여름이 없는 거예요. 화산재가 대기를 막아버려가지고 태양빛 자체를 차단해가지고 이제 겨울만 이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목격이 돼요. 대기근이 일어나서 아사자가 집단 발생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건데, 백두산에 이제 서기 946년에 지금부터 약 1000년쯤 전에 엄청나게 큰 분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100년 주기설하고 946년 대분화를 짬뽕 시켜가지고 엮어가지고 이 100년마다 그런 대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화산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화산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백두산 같은 이제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 화산에서는 이게 보면은 백두산 천지 우리 모두가 알죠, 그죠? 그 천지를 분화구라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이제 분화구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지형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천지가 직경이 한 5km 정도 돼요. 분화구 직경이 5km이면은 말이 안 되죠. 그 5km 되는 구멍을 따라서 뭔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
지구 내부 물질이 쏟아져 나와야 그런 분화구 크기가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는 분화구라고 부르지가 않고 우리가 칼데라라고 부르고, 그건 분화구하고 달라요. 이게 뭔가 이게 빠져나가는 어떤 사출구가 아니라 이거는 땅속에 마그마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겨요. 땅속에. 우리 마치 싱크홀처럼. 그래서 이제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땅속에서 대량의 마그마가 빠져나가 버리고 한번 무너져 내려 버리게 되면 그 이후로는 다시 큰 분화가 재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만큼의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다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화산 폭발은 한 번에 크게 일어나지만 이걸 모으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후지산처럼 뭐 100년 모아서 꽝, 뭐 300년 모아서 꽝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마그마가 모이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칼데라가 만들어지는 분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마그마 누적이 필요한데 지금 그때로부터 1000년밖에 안 흘렀어요. 그냥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있기 전에 백두산에 있었던 엄청 큰 분화, 우리 그거를 이제 천문봉 대분화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있기 5만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큰 분화는 100년 주기와는 또 다른 큰 주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주기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주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산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타임 스케일을 갖는다는 건데 지금 이제 마치 이제 백두산 100년 분화 주기설과 맞물려 가지고 100년마다 큰 분화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백두산에서는 뭐 지금 100년 과거 분화로부터 한 100년 지났으니까 분화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안에 마그마방이 후지산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뭐 시각화가 돼요. 영상화가 되고 백두산 내부에서 지진도 관측이 되고 지하 수위의 변동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3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큰 분화가 안 일어나도요. 백두산이 이제 중국 최대의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가요. 백두산 보면 북파, 남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백두산 그 천지 칼데라 정상부 있죠. 거기에 가면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있어요. 한국인들도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분화만 일어나도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분화 중에 2014년에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거기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분화가 일어났어요. 규모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로 1도 안 되는 조그만한 분화였는데 당시 사망자 수가 50명 이상이 사망했으니까 그 산에 등산객도 얼마 없었어요. 날아온 화산탄에 맞아서 희생된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마그마가 폭발할 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스 있잖아요. 뭐 샴페인으로 치면 안에 이산화탄소. 그게 아니라 온타케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분화 같은 경우에는 화산학에서는 이걸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라고 말을 하는데 마그마 자체 가스가 아니라 땅속에 지하수 있죠. 지하수가 마그마가 올라오다 보면 지하수가 200도, 300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대기하 환경에서는 물이 100도 되면 끓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속에 압력이 높다 보니까 물이 200도, 300도가 돼도 안 끓어요. 뜨거운 상태로 그냥 땅속에 있다가 이게 지표로의 길이 탁 열리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기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폭발은 예측이 안 돼요. 일본에서 굉장히 지진 혹은 화산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일본에서도 온타케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21년이었나? 23년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남극에 가서 화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뉴질랜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 화이트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도 관광객들이 그냥 그때는 사실 화상으로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땅속에 있던 물이 폭발하면서 수증기 마그마성 폭발 이렇게 말하는데 백두산에 보면은 지금 천지에 물이 10억 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화가 일어날 때 예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백두산 외에 의외로 한반도에서 주의해야 할 화산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활화산, 사화산, 뭐 생화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기로 약속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냥 활화산을 1000년 이내에 분화 이력이 있는 화산을 다 활화산으로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산마다 가지고 있는 마그마의 성질도 다르고 분화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 10,000년 이내에 뭐 분화 이력만 있으면 그냥 활화산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활화산이 아니라고 해서 분화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사례에 따르면 100만 년 쉬다가 폭발한 화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은 이제 946년 1000년쯤 전에 분화 큰 거 있었고, 규모 7짜리 그 화산재가 아이슬란드에서 나오거든요. 빙하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 동해하고 뭐 태평양 뭐 이런 곳에 다 깔려 있고, 일본 사실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이름이 있는데, 유명한 화산재들은 또 이름이 있어요. BTM 테프라라고 이름이 있는데, 앞에 B는 이제 기원지예요. 백두산. 토마코마이 TM BTM이라고 하는데, 토마코마이가 이제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기원지와 산출지 해가지고 처음 발견됐다. BTM 테프라인데, BTM 테프라를 만들어낸 946년 대분화가 있었고, 뭐 지금도 보면은 백두산은 한 100년 주기로 일어났고, 마지막 분화는 1890 몇 년 막 이렇게 말하니까 백두산은 활화산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에서 보통 보면은, 보통 대륙에서 땅을 뚫어가지고 지열을 측정을 해보면은, 그건 아시나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거. 네, 뜨거워집니다. 그걸 지온 구배라고 그래요. 1km 내려갈 때마다 몇 도씩 올라가느냐, 이걸 지온 구배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땅에서는 한 30도, 30몇 도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 보면 한 30도 언저리로 이렇게 지온이 증가를 하는데, 보통 한 40도 중반 넘어가면은 온천 개발합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백두산은 이제 1km 내려갈 때마다 한 97도 정도 증가. 엄청 높죠. 그런 상태라서 이제 뭐 활화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마그마 방도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제가 울릉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분화 연대, 그게 이제 젊은 화산으로 오면 올수록 그 마지막 분화 연대를 측정하기가 직접적으로는 어려워요. 이 암석의 연대를 가지고 측정을 보통을 하는데, 이 암석 안에 들어있는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사성 붕괴를 하는 원소들,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방사성 붕괴를 해가지고 붕괴 해가지고 납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데, 뭐 아르곤, 뭐 포타슘,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연대 측정하기에는 너무 젊어버려요. 그런 것들 반감기가 막 몇백만 년씩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분출한 지 10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보니. 그런 걸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방사성 탄소 14, 요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감기가 한 5700년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쓰면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안에 있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연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탄소가 뭐냐면 당시에 살던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이 화산이 터지면 뜨거운 화산재에 휩쓸려 버리면 얘들이 바로 수치돼 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여기에 이제 탄소 14가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감기를 이용해 가지고 탄소 14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제 연대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그거는 화산재에 휩쓸려서 수치된 어떤 유기물이 있을 때만 그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울릉도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젊었던 탄화목을 찾았던 것이 5600년이었어요. 그보다 더 젊은 화산재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다는 걸 알 뿐이지 정확한 연대는 알지를 못했는데, 저 연구실에 이제 저희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가장 최근에 발견한 연대는 3000년. 벌써 이제 제가 연구할 때보다 한 10년 지났는데 한 2500년 당겨졌죠. 마지막 분화 시점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3000년이 끝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 마지막 분화가 아니고 그 이후에 2번이 최소한 더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젊은 분화가 있지만 연대를 특정 짓지 못할 뿐입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과거 울릉도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하려고, 그걸 지열 발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지열 측정을 했어요. 시추공을 4공 이상 뚫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평균 지온 상승률이 1km당 뭐 95도, 96도 이렇습니다. 백두산하고 비슷하죠. 백두산은 육지에 있잖아요. 근데 울릉도는요, 그 동해바다 수심 2000m 해저면에서부터 올라온 화산이거든요. 높이로 따지면 백두산이 2750m 정도인데 울릉도는 2000m 수심에다가 지금 성인봉 해발고도가 980m 정도 돼요. 백두산보다 높은 화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울릉도 같은 경우는 찬 바닷물 속에 목만 내놓고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 순행식으로 식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온 증가가 그렇게 높다는 건 땅속에 굉장히 뜨거운 열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원이라는 건 결국은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건데 우리 지금 뭐 나라는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제대로 그 마그마 방의 형태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열 탐사팀이 울릉도 하기 전에 제주도 섬이 크고, 그리고 이제 지열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섬의 전기를 육지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전기를 지열 탐사를 했는데 실망을 많이 한 거죠. 제주도는 오히려 우리 육상보다, 한반도 육지보다도 지온 구배가 낮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제주도 본섬에서 갑자기 밑에 뭐 마그마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도 보면은 지금 한라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작은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라산 아래는 지금 그렇게 뜨거운 게 이제 보이진 않는데, 제주도 해안가 있죠. 오히려 해안가,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화산 활동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최근에 나왔던 연구 결과 중에 제주도 서남 쪽에 보면은 송악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제주도 삼방산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하죠. 송악산, 뭐 삼방산 유명한데, 송악산에서 이제 분출 연대가 그 역시 C14, 그 탄소 14연대 측정해가지고 나온 연대가 한 3,600년 정도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울릉도하고 비슷하죠. 당연히 활화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고려 시대의 어떤 역사 기록 같은 곳에 바닷속에서 뭐 분화가 있었다느니 뭐 이런,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제주도 섬 자체보다도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화산 활동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석유 탐사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주변 해역의 탄성파 탐사라고는 지금 물리 탐사를 수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제주 주변 해역에 굉장히 많아요. 화산들이, 굉장히 젊은 화산들이 있고, 어떤 열수작용에 의해서 그 제주 주변 해저명까지도 변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주도 육상이 아니라 제주 주변 바다에서 어느 날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바다에서 쾅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울릉도가 더 빨리 터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 거기가 제 박사학위 연구 주제인데, 울릉도에서 탄화목 연대 측정이 아주 정교하게 가능한 게 한 19,000년쯤 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분화 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도출한 결과는 과거 울릉도에서 2만 년 이내에 총 5번의 엄청 큰 분화가 있었고요. 그 분화들이 어떤 주기가 한 2,000에서 3,000년마다 한 번씩 그런 분화 사이클이 돌아와요. 지금 근데 가장 젊은 분화 연대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했던 것이 지금 한 3,000년쯤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3,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죽은 거지. 아니라니까요. 이게 화산마다 이 주기가 달라가지고 다르단 말이에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 분화 활동이 활발하게 있고 나서 지금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올라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두산 같은 경우는 큰 분화가 일어난 지 1,000년도 안 돼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런 큰 분화가 도래하려면 몇만 년 지나야 되는 건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마지막 큰 분화가 있고 나서 한 3,0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주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화산 꼭대기 이 부분이 물 밖으로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이 거의 10,000명이에요. 예, 공식 지금 뭐 집계된 주민이 10,000명인데, 지금 그 울릉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반도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형입니다. 엄청나게 경사가 가팔라요. 화산 꼭대기 쪽이다 보니까 경사가 가파른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가 땅속에 지금 지온 증가가 1km 내려가면 97도잖아요. 울릉도가 바닷속에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3km 정도 되는 화산인데, 1km 내려가면 100도, 뭐 2km 가면 200도, 300도 뭐 이렇게 올라가죠. 땅속에 7, 8km 밑에는 마그마방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울릉도 내부의 지하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굉장히 뜨겁게 데펴진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온타케산처럼, 뉴질랜드 화이트섬처럼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펑 터진다. 규모야 안 크겠죠. 규모야 안 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섬 주민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고, 화산재 자체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거기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매해 낙석 사고가 있고 도로가 유실되고 해안가 산책로가 태풍 한 번 오면 유실되고 막 이러는 곳이 울릉도인데, 그 사람들이 꼴짜기에 모여 산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사면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울릉도 가면은 쓰나미 대피 요령은 있어요. 팻말이. 화산 대피 요령 팻말이 없어요. 오히려 울릉도는 위험한 게 쓰나미가 아니라 화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재난 대응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그 일본 정부가 지금 난카이 해곡 대지진하고 후지산 대분화 관련해 가지고 난카이 해곡 관련 경우에는 사망 실종 합쳐서 29만 명, 그중 쓰나미로 사망 실종 21만 명, 가옥 붕괴 7만 명 이렇게 잡고 있고, 이재민이 123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건물 붕괴 동수가 230만 채 붕괴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경제적 피해 뭐 270조 엔 그 정도 된다 그러고,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화산재 낙하로 인한 이재민 2,70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치를 잡아놨다.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고 엎친 데 덮쳐야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최악이 겹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일본이 이렇게 할까? 원래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조그만 걸 이만큼 뻥튀기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나라, 이제 좀 중국 쪽에서, 좀 미국 쪽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사실 이만큼 말할 수 있는 것도 요만큼밖에 학계에서는 결론을 안 내려요. 조심스럽게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기조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면 2011년에 도호쿠 대지진 나고부터. 그때는 사실 일본의 동해 쪽에서는 일본 지진학자들이 8 이상 지진 날 수 없다라고, 그게 엄청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여기 9 이상 지진 날 수 있어, 백두산에서 뭐 8 이상 폭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론몰이, 위기의식 조장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의식이 컸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큰 거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막상 9짜리 지진이 나버리니까 뭐 아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원전 터져버리고 저렇게 되고 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소를 안 해요. 축소를 안 하고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기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대치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걸 하자, 이게 아니에요. 시나리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야, 그렇게 뭐 그런 거는 없어, 이렇게 있는 거하고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2016, 17년에 포항 경주 지진 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날 수 없는 안정적인 판 내부 환경에 있다라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그렇게 학교에서 할아버지 선생님들께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큰 지진 날 수 있다, 큰 화산 분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대중들한테 그 막 위기의식 조장해가지고 막 공부에는 관심 없고 막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포항 경주 뭐 지진 갑자기 났잖아요. 그죠? 지금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대비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뭐 어떤 뭐 재난 방제 관련해 가지고도 자문을 하고 있지만, 가서 정부 측에다가 말씀을 드려도 뭐 예측범위 밖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게 예측범위 밖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예측범위 낸 거예요. 아니, 백두산에서 화산재가 한반도까지 올 가능성 매우 낮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 당국에서 중국 지진국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백두산 밑에서 지진 활동이 관측이 되거나 가스 유출이 관측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해외 백두산 여행하는 국민들한테 여행 자제 이런 거라도 해야죠. 사실 그 뭐 후지산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후지산보다 무서운 게 일본 큐슈 지역에 있는 아주 큰 화산들이 있습니다. 아소산,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 하루에 2번씩도 터지는 화산, 그런 화산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과거 연구에서 아소산에서 터진 화산재가 우리나라 전역에 낙하했고, 사쿠라지마는 조그마한 화산인데 사쿠라지마를 품고 있는 아이라 칼데라라고 있는 칼데라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 5km잖아요, 직경.
아이라 칼데라는 직경이 한 15km 돼요. 일본 아소산 칼데라가 거의 직경 10km고요. 그 폭발 규모가 한 VI8 규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7에 비해서 10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런 화산들이 만약에 분화를 하면 한국에 직접적으로 화산재 낙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키나와 쪽에서 일어났던 해저 화산 분화에 의해서 부석이라고 하는 화산재들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마그마 거품 같은 거예요. 맥주 거품 같은 폭발하니까 그럼 물에 뜬단 말이에요. 돌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화산재가 물에 떠가지고 해안가에 막 밀려온 거예요. 해류 타고. 큐슈에서 큰 분화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류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뭐 이런 데 양식장들 있죠. 다 피해 입을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당장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뭐 국민들한테 막 위기감 조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정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당장 대비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위기에 직면하는 거하고 그래도 머릿속에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대. 이거 알고 직면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소한 그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릉도 3000년 전에 분화했죠. 지금 공무원들 상식에는 그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 낮아 보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타임스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연은 그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화 가능성 올라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울릉도 밑에 마그마방이 어떤 크기고 어떤 깊이에 있고 지금 울릉도에 지진계 심어가지고 마그마성 지진이 어떤 비율로 발생하고 있고 울릉도는요 지금 가면요 울릉도에 연못 같은 곳이 있거든요. 저수지나 연못. 그런데 보면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와요. 이산화탄소가 올라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뭐냐면요 마그마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예요. 마그마성 이산화탄소가 보글보글 이제 이걸 버블 스프링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울릉도 도처에서 나타나요. 그 밑에 가스를 가지고 있는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인데 사실 그런 증거 있고 1km 내려갈 때마다 95, 6도 증가, 백두산하고 비슷한 규모로 증가 이렇게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후진적인 거예요. 후진적이고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재해에 대한 결국은 우리 큰 일 치르고 나서 깨닫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가지고 공무원들은 그거 뭐 예측 범위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죠. 근데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제 전문 분야 자체가 지질재해 그리고 지질자원탐사 이런 쪽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저는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국가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어떤 의지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이 조성이 되면은 그 여론을 수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들 하나같이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점점 더 알아가시고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어떤 자연적으로 국가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목숨 지키고 우리 어떤 재산을 지키는 어떤 이런 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